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의 주요 이슈 사항을 보게 되면요. 미 연방정부 실업수당 종료 시한이 9월 6일자, 연준의 베이지북 발표가 9월 8일, 한국인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9월 9일, 22 통화정책회의 9월 9일, 유엔 총회가 21일부터 30일까지, BOJ 통화정책회의가 9월 21일부터 22일, 그리고 미국의 FMC 회의가 9월 21일부터 22일, BOE 통화정책회의가 23일, 그리고 독일 연방 총선거가 26일자에 있고요. 일본의 자민당 총재 선거 또한 9월 29일자에 있다라고 합니다. 애플의 신제품 출시는 9월 중에 나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단 예정치인데 뭐 백신 맞는 국민 내 접종 추이가 70% 정도가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보게 되면 1일날 일진 하이솔루스 코스피 상장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2일자에 미국 자동차 판매 데이터와 세계 식량 가격 지수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3일 갤럭시 A 보급형 5G 유럽 시장 출시 부분이 있고요. 이때 한국의 외환보유고 부분이 또 공개가 되는 시점이 있네요. 그 다음으로 또 4일날 람다 변이 유행국 격리 면제 혜택 제외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기차의 판매 데이터 수치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최저 식품 부분에 있어서 가격 부분을 보게 되면 6.9% 라면 가격이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5일자 내용을 보게 되면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단계 연장 종료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조금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린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원래 자유를 너무 많이 만끽을 하게끔 내버려 두다가 일정 제약을 아, 짧은 기간 안에 빡세게 좀 하고 그 뒤에 자유를 줘야 되는데 이게 계속 연장이 되니까 사람들이 잘 지키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미리 또 학습이 돼서 기존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지나 이런 쪽은 잘 안 가요. 그리고 오히려 좀 더 뭐 계곡이나 뭐 저기 뭐 바다나 좀 사람이 인적이 드문 곳으로 좀 많이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기존에 자꾸 국민들에게 그런 연장에 대한 그런 시그널을 주는 것보다 오히려 좀 더 타이트하게 가져가고 난 뒤에 그 뒤부터는 약간 현행 단계에 따른 연장을 좀 조정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너무 조심하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 국민들에게 이 정도는 더 해주겠지. 더 바람이 좀 컸다라고도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의 생각은 그렇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왜냐면 사람의 본능 자체가 계속 자유를 만끽을 일정 기간 안 동안은 좀 지켜줄 수는 있는데 계속 연장이 되면 잘 안 지키게 되는 게 본능입니다. 본성이고요. 그 다음으로 도쿄 패럴림픽이 폐막이 된다라는 점과 올 초에 22년도 정부 예산안이 편성이 되는데 예산안 규모가 600조 원으로 될 거라고 합니다. 뭐 요 정도까지 설명을 드리겠고요. 네,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V가 블록체인 컨퍼런스가 9월 1일자에 있고요. 쭉쭉 내려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정말 생소한 코인들 이름도 좀 많이 보이기도 하네요. 보게 되면. 네. 그리고 쭉쭉 또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SV가 블록체인 컨퍼런스가 생각보다 좀 보면 또 있네요. 네. 9일자에 뉴욕에서 또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이다
알론조 하드포크 부분이 좀 더 당겨질 거라고 하는데 일단은 일정 스케줄 기반으로는 12일로 일단 명기가 되어져 있네요. 그리고 엘프가 메인넷이 15일자에 있고요. 한 요 정도만 일단 보여드리고 하반기 이번 하순에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때 또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으로 비자의 NFT 계속 구매할 계획을 갖고 있다. 전문 지식 축적 중이고 인력을 대폭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으며 그리고 코인베이스에 코티를 상장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앞으로 본인의 거래량을 더욱더 높이기 위해서 약간 돌려서 이야기를 했죠. 우리 상장할 거 상장 몇 개 더 할 거예요 라고 슬그머니 던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불과 몇 달 안 됐어요. 그래서 상장했었을 때 어떤 리스트가 올라갈지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보시면 되게 거기 안에서도 수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는 점을 알려드리는 부분이 있게 되겠고요. 네, 스퀘어 책임자가 탈중앙화 금융서비스 개발 플랫폼 TBD 로드맵을 공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TBD의 목표는 비트코인의 네이티브인 탈중앙화 오픈소스 거래소 구축이며 현재 브릿지 역할을 할 다른 블록체인도 고려하고 있으며 TBD가 해결하고자 하는 주요 문제는 비용 및 확장성이다. 비트코인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져 있지 않고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어디에서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트코인 진입 롤을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 이어 해당 플랫폼은 완벽하게 공개된 상태에서 오픈소스, 오픈 프로토콜을 개발될 것이며 모든 월렛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강조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스퀘어에서는 이게 상당한 돈줄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밖에 못한다라는 점과 마이크로스트래티지 CEO도 비트코인 안전한 피난처가 있다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온두라스 수도 첫 암호화폐 ATM을 설치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네, 보게 되면 그리고 갤럭시 디지털 CEO가 NFT 구매 열기 새 마켓 트렌드에 따른 정상적인 훈문으로 보여진다. 특히 비자의 NFT 구매로 시장 열기가 더욱더 뜨거워진 데에 비해 새로운 마켓 트렌드가 시작이 될 때 정상적인 훈문이라며 올해 전체 예술품 판매 15%가 NFT일 거라고 생각이 든다라고도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피델리티가 2035년 비트코인 1억 달러 도달의 시나리오를 공개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르면 글로벌 매크로 피델리티가 디렉터 주리엔 티머의 최근 웨비나를 진행을 했으며 시청자들이 비트코인에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여러 차트를 공유했으며 스톡 플로우 S2F 모델에 근거를 해 35년 비트코인 개당 1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그런 주장을 또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보게 되면 알 수가 있는 측면이 되겠고요. NBA 스타 스테판 커리가 트위터 프로필 사진에 NFT가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보안 전문가가 NFT 자금 세탁 활용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금이 본격적으로 거치기 전에 조금씩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의 활용도는 더욱더 많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연말이나 내년 초 넘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는 좀 정리나 좀 돌려놓으려고 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거래 볼륨도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들겠고요. XRP 랩스, XRP 레저라이트 계정 생성 가능 제한을 제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라이트 계정에는 적은 XRP 레저 스토리지가 개정이 되어 데이터 스토리지 로직을 최적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 들어가져 있고요. 그 다음으로 김프와 비트코인 가격 직접 그림입니다. 궁금해서 찾아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데이터 빗썸에
비트파이넥스 하나은행 환율 정보 부분이 들어갔다라고 해서 파란색은 김프이고요. 그 다음으로 주황색이 비트코인인데,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대목은 무엇일까요? 김프가 좋을 때 여전히 좋았다. 김프가 좋을 때 여전히 좋았다. 김프가 좋을 때 여전히 좋았다라는 공통점을 알 수가 있거니와, 김프가 식을 때 여전히 식었다. 김프가 식었을 때 여전히 횡보를 많이 했다더라. 라는 게 공통점인데, 최근에 거래소 정리가 이제 조만간에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해외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그런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해 가지고 거래소 개체 수가 확 줄어드는 형태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여기에서 김프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냐에 따른 물음표가 존재를 하겠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외 쪽에 따른 그런 분위기도 어떻게 보면 여러 개체 수가 있었던 그런 거래소들이 정리가 돼서 그 단일에 있는 그 거래소 쪽에서 그만큼 많은 거래량이 나올 수 있는 이용자들이 대거 이쪽으로 많이 쏠려서 들어올 것이냐 아닐 것이냐, 아니면 나는 이런 쪽에서 거래하는 게 여러 가지에 따른 뭐 KYC, AML을 분명히 거쳐야 되는 일단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나는 덱스만 할 것이다, 뭐 나는 P2P만 할 것이다, 뭐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유저층들도 여기서 갈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한국이 주도했던 그런 거래 볼륨 추이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웬만하면 그대로 유지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김프가 올라가면 또 올라가게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변수를 제외하고 그냥 통상적인 형태로 보게 되면 김프가 올라갈 때 올라갈 것 같은데, 여기에 한 가지 변수가 있죠. 금리 인상 그리고 테이퍼링 부분. 그래서 자금이 상당히 많이 쓸 수 있는 시드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출이 잘 안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김프가 생각보다 많이 끼지 않는 현상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하반기 예측하기에는 좀 어렵고, 이 또 거래소 부분에 따른 그런 눈치 부분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이루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이 과거와 이때까지는 과거죠. 과거형입니다. 이 뒤부터는 거래소가 다 정리가 돼서 소수 거래소만 남게 되는 구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방향성이 정말로 김프가 김프답게 계속 유지가 될 것인지 아닐 것인지, 그리고 금리 인상과 곁들여진 형태가 어떠한 결과값이 나올 것인지를 좀 볼 필요성이 있겠거니와, 캐나다의 USDT 사용 금지를 한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잠재된 규제 프레임워크를 조건을 충족한 정기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사용을 허용되어져 있다. 서류에 따르면 테더는 금지되는 부류에 들어가져 있으며 금지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점과 요지가 있기 때문에 좀 캐나다 입장에서도, 특히 증권거래소 입장에서 약간의 오점만 남겨도 내 자리가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으로 좀 평가를 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전 때부터 테더가 이때까지 야, 나는 잠재적 범죄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라는 그런 좀 많은 자료가 어떻게 보면 인터넷상에서도 많이 떠돌아다니기도 했죠.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리고 법적 분쟁 소지도 꽤 많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 입장도 어느 정도 고려가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쪽으로 또 캐나다 입장으로 또 보게 되면 넘버2 USDC가 더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또 갖춰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거니와, 그리고 또 USDC 이야기를 했으니 스텔라 투자자는 필독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주셨던 부분이 있는데요. 스텔라는 6월에 파나마에서 열린 2100명 40개국 의원과 장관들 앞에서 토론을 했으며, 각국의 CBDC가 올라온 체인에 스텔라가 가장 높게 평가가 되어 있어서 그 중간 역할 스텔라가 값어치를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9월에 파월의 CBDC 연구 결과 발표에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으며, 2년 전에 CBDC 연구할 블록체인 30개 이상 연구 중이라고 MIT가 얘기한 적도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스텔라를 믿는 것보다 스텔라 뒤에 있는 친구들이 더 믿는 거겠죠. 그리고 그 연합 체계가 잘 돌아갈 것이다라는 측면을 좀 더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얘기 나왔던 코베에서 상장 가능한 코인에 따른 설명도 해드려야 되겠죠. 최근 스토엑스가 코인베이스 지갑과 연결됐다라는 소식이 있었다. 그래서 위 내용의 스토맥스를 이용을 했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리워드를 코인베이스 지갑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즉 스토맥스와 코인베이스 지갑 연동을 의미를 하는 부분이었고, 전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다. 그래서 대략 한 달 정도 뒤에 코인베이스에 상장이 됐었고, 추가적으로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찌라시를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거니와, 그리고 지갑 주소 부분을 좀 보게 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 주소 ERC20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게 되면 풀대, 마나, 파워레저, 스톰엑스가 정황이 좀 보여지게 되고, 이미 상장된 거는 제끼고 파워레저, 스톰엑스 부분이 코베에 상장이 되어져 있지 않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스톰엑스가 저번 풀대배 코베 상장 스토리대로 똑같이 갈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이분의 분석에 이분이 이렇게 됐으니 이렇게 될 거예요 라는 거를 붙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갔었을 때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걸 또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관심 있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좀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저번 시간에는 기부를 하는 또 지혜로운 꿀팁을 또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팁들이 한두 개가 더 있기는 해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냐면, 그 금액의 사이즈가 좀 더 크다 보니까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왜냐면 내 삶이 이렇게 팍팍한데 무슨 기부까지 하냐. 근데 내가 어느 정도 부자 반열이나 아니면 부자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여유로운 부분이 좀 올라오게 되면 그런 거를 좀 바라봐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숨겨진 그런 내가 그런 팁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또 누가 알려주진 않죠. 왜냐? 내 가족이 아닌데 왜 굳이 그런 걸 알려주겠습니까? 잘 안 알려주는 게 이 세계관 아닐까요? 제가 아직 가족이 구성이 안 돼서 또 그런 오지랖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어느 정도 여유로운 삶이 되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아집니다. 예. 그런 거를 적절하게 잘 이용을 해서 그만큼 사회에 어느 정도 기여한 만큼 분명히 본인한테도 돌아오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부자가 됐던 부분이나 여유로운 삶을 가져갔던 것도 다 사람 구성원들에 따른 보이지 않는 그런 간접적인 효과를 받았기 때문에 그 정도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특히 이런 투자적인 부분은 먼저 내가 가장 또 쉽게 설명하면, 내가 이 탑을 쌓을 때요, 탑을 먼저 들어갔냐, 아니면 이 탑에 이런 탑이 있다라고 하면 이 중간에 들어갔냐, 아니면 이 끝단에 들어갔냐의 차이거든요. 그리고 이 위에서 계속 누가 탑을 쌓아줄 수 있는 친구가 있냐, 여기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여기에서 만약에 접근을 했다라고 해도 여기에 탑을 쌓아주는 친구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 자금이 시드 부분에 있어서 수익률을 계속 더욱더욱 누적 수익률을 챙겨 먹을 수가 있으니까요. 모든 투자 자산 시장은 이런 패턴으로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실력이 좋아서 그것도 맞겠지만, 트렌드를 잘 읽어서 그런 것도 맞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만 있어가지고 꼭 부자가 됐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건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예, 내 위에 더 자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내 위에 누군가가 계속 사주는 친구가 있으니까 내가 부자가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사회에 기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그런 거와, 또 하나 더 보게 되면 항상 두 가지가 있죠. 복지를 하는 배경이 분명히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 재기를 해서 노동 생산성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돼야 노동 생산성이 다시 일어나는 형태가 있는데, 이 사람이 완전 재기가 안 되면 이 사람이 쓸모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입장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는 게 없죠. 계속 그냥 불량 섹터 존재로만 남게 되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니와, 그리고 이런 사회적 구조에 따른 복지 정책이 없거나 사회적 그런 기여 현상이 없다면, 아예 없다라고 하면 너무 매정한 현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죽을 목숨 일해 죽나 굶어 죽나 똑같거든요. 그러면 그 극단적으로 오는 시점이 딱 도래하면 어떤 나라든 간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위가 있고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나라들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건 거의 다 이 쩐의 부분에도 좀 영향을 끼치지만, 다른 영향도 좀 끼치겠지만 쩐 부분이 좀 많이 크다. 요새 시즌에는 가장 크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코 사회적 기여를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나라 구성하는 시스템 부분에 유지를 하기 위한 일조도 충분히 하고 있구나라는 점을 돌려서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구나라는 점을 다시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나라에서 만약 부자가 됐어요. 근데 만약 이런 시스템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유지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부자 되어 봐야 되게 혼란에 있는 나라에서 사는 형태의 부자가 되어봐야 뭔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의미가 있긴 하죠. 근데 별로 좋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회는 공존이 필요합니다. 부자는 부자의 역할이 있고, 여기서 이제 노동자는 노동자의 역할이 있고, 둘 다 교환의 매개체로 얻을 수 있는 교환 부분을 주는 거죠. 그래서 누가 둘 다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톱니바퀴의 역할이기 때문에 누구나 미워해봐야 본인만 손해라고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걸 잘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